2022년은 여러모로 힘든 한 해였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 2023년에 대박 나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은 2023년의 삼성전자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삼성전자의 장기 전망이 그리 밝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보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시작합니다. 반도체 회사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팹리스와 파운드리 그리고 IDM입니다. 이 중에서 팹리스는 반도체 생산을 하지 않고 설계만 하는 업체를 말합니다. 영국의 ARM과 같은 회사입니다. 파운드리는 반도체 위탁 생산을 하는 업체로 대만의 TSMC가 대표적입니다. 위탁 생산이라고 하니까 통상 OEM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OEM과는 수준이 완전히 다릅니다. 아주 높은 기술력이 필요한 고도의 첨단 산업입니다. 그리고 패밀리스와 파운드리를 모두 하는 기업이 IDM인데 종합 반도체 회사라고도 하고 삼성전자가 여기에 속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점유율이 1등과 2등입니다. 하지만 2023년 메모리 시장의 전망은 그리 밝지 못합니다. 현재 가격도 하락하고 있고 재고도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D램과 낸드 플래시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전문가들은 2023년 말까지 가격 하락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약 주가가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선행한다면 주가는 2023년 2, 4분기에 바닥을 찍고 상승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메모리 시장의 전망이 어둡다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흐름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메모리 사업자에게 불리한 구도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도체는 표준화된 생산 능력으로 대량 생산을 하던 시기에서 특정 기기와 쓰임새에 맞는 맞춤형 다품종 소량 생산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즉 시대의 흐름이 기존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들의 모델과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메모리 업체들은 D램이나 낸드 플래시 등을 표준화된 규격으로 그냥 대량 생산을 하는 방식에 적합한 구조입니다. 하지만 자율주행이나 AI 등에 쓰이는 반도체는 설계와 디자인이 모두 다 다르고 공정의 난이도가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산업은 종합 반도체 회사 중심에서 팹리스 또는 팹라이트 모델로 점차 변모 중입니다. 참고로 팹라이트는 간단히 말하자면 종합 반도체 회사가 생산 설비 투자를 축소하는 대신에 설계에 좀 더 집중을 하는 방식입니다. 즉 종합 반도체 회사가 추가 설비 투자를 하지 않고 팹리스 회사로 전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미 미국, 유럽, 일본 등 종합 반도체 회사들은 팹라이트 방식으로 탈바꿈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하면 점점 더 파운드리 중심으로 반도체 산업이 흘러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파운드리가 반도체 산업의 핵심 성장 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대만의 TSMC가 2023년 삼성전자를 제치고 세계 반도체 최강 자리에 오를 것입니다. 확실히 파운드리 분야가 메모리 분야보다는 성장성이 더 뛰어납니다. 하지만 파운드리 분야에서 삼성이 처한 상황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현재 글로벌 빅6 팹리스 회사는 애플, 인텔, AMD, 엔비디아, 퀄컴, 미디어텍인데 이 중에서 애플과 미디어텍은 TSMC에 100% 의존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2024년부터 인텔과 AMD의 물량 일부를 수주받지만 대부분의 물량은 TSMC가 가져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삼성 파운드리는 내부 사용 물량을 제외하고는 TSMC가 생산 캐파 초과로 받지 못하는 물량을 겨우 받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팹리스 회사들이 삼성이 좋아서 물량을 주고 있다기보다는 TSMC를 견제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삼성에 물량을 나눠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TSMC만 혼자서 질주를 하게 되면 가격 등의 면에서 견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팹리스 회사들이 의도적으로 삼성에게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는 파운드리에서 반드시 TSMC를 쫓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파운드리는 전형적인 장치 산업인데 장치 산업은 시장 점유율이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장치 산업은 일단 1등이 한번 정해지면 2등이 1등을 따라가기는 정말로 어렵습니다. 이 계산을 제가 과거 다른 영상에서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보시는 표에서
고정비가 원가의 80%이고 변동비가 원가의 20%인 산업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A와 B의 시장 점유율이 각각 50%일 때 제품 한 개를 만드는데 원가가 100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A의 시장 점유율이 65%로 올라가고 B의 시장 점유율이 35%로 내려간다면 A의 원가는 81원으로 떨어지고 반대로 B의 원가는 134원으로 올라갑니다. 즉 시장 점유율이 15%가 변했는데 원가는 B가 A보다 65%가 더 비쌉니다. 즉 장치산업은 이익이 판매량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다시 말하자면 TSMC 원가는 삼성전자의 원가에 비해 굉장히 낮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TSMC 입장에서는 삼성전자를 따돌리기 위해 여러 가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판매 단가를 낮춰서 삼성전자를 따돌릴 수도 있고 R&D 비용으로 훨씬 더 많은 돈을 사용할 수 있어서 기술 격차를 벌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가 TSMC 파운드리를 쫓아가기는 상당 기간 동안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삼성전자가 반도체만 있는 게 아니라 핸드폰도 있고 통신 장비도 있고 가전도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은 삼성전자 주가의 핵심이 아닙니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제대로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파운드리에서 성과를 내야만 합니다. 다행히 일부 성과도 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가 최근 3mm 공정 기술인 게이트 올 어라운드 2세대 공정으로 복수의 고객사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이 기술로 전력은 50% 절감하고 성능은 30%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가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 경영진의 경영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재용 회장이 어떤 경영 능력을 발휘해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타개해 갈지 주목해서 지켜봐야 할 시점입니다. 우선 생각나는 것은 세계적인 혁신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M&A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파운드리의 경우 고객과의 접점이 더욱 중요해지므로 공장을 미국과 일본 등 현지에 설립하는 적극적인 현지화가 필요합니다. 삼성전자는 2019년 4월에 반도체 비전 2030을 선포하면서 2030년까지 파운드리 분야 세계 1위에 올라서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경기도 평택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해서 평택을 파운드리의 전진기지로 사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제가 제 책에서도 비판을 했지만 저는 그 당시 이 결정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계 1위 업체인 TSMC는 주요 고객이 있는 미국의 공장을 설립해서 고객과의 접점을 넓혀가는데 TSMC에 비해 기술력도 떨어지고 점유율도 떨어지는 삼성전자가 고객과 동떨어져 있는 평택의 공장을 설립하면서 세계 1위를 하겠다? 저는 이런 결정이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당시 정치적인 요소가 개입돼 있다고 생각되지만 이런 자세로는 TSMC를 따라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파운드리는 말 그대로 주문형 반도체입니다.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이 생각해 봐도 고객과 접점을 넓히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다면 당연히 고객이 있는 미국의 주요 공장이 세워져야 했습니다. 이런 것은 기본입니다. 결론적으로 삼성전자 주가가 현재 바닥에 있는 것 같고 사이클상 2023년 상반기에 반등을 하기는 할 것 같은데 향후 미래의 비전을 보면 손이 쉽게 나가는 상황은 아니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만약 반도체 기업을 산다면 저는 삼성전자보다는 TSMC를 매수하는 게 더 옳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세계 반도체 흐름은 이미 파운드리 중심입니다. 종합 반도체 회사들도 모두 팹라이트로 그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팹라이트는 생산 관련 투자는 축소하고 설계에 집중하는 팹리스로 전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반도체 ETF에 투자하는 것이 어떤지를 물어봅니다. 2022년 반도체 기업의 장비 투자 비중을 봐도 파운드리 분야가 53%, 메모리 분야가 32%입니다. 반도체의 방향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파운드리입니다. 그러면 대세인 파운드리 업체에 집중을 하는 것이 옳지 괜히 ETF로 반도체 다른 분야에까지 분산 투자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현재 삼성전자는 경영진의 경영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재용 회장께서 이건희 선대 회장만큼 탁월한 경영 능력을 발휘하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